유우는 서주동해군 담연 출신으로 오서에 따르면 후한의 시대를 연 광무제 유수의 아들인 동해공왕 유광의 후손이었으나 유우의 가문은 대를 이어오면서 황제와 촌수가 멀어지며 가문이 쇠약해졌기에 유우의 조부인 유가는 광록군의 직위까지 올랐으나 그의 아버지인 유서는 단양 태수에 머물렀다 합니다. 그리하여 유우도 처음에는 현에서 벼슬을 하며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성실하게 일을 척척 해냈기에 군에서 유우를 불러 관리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군에서도 유우의 재능이 빛을 발하자 군에서 직접 유우를 효령으로 천거했고 낭을 시작으로 수차례 승진하여 유주자사에 임명됩니다. 유주자사가 된 유우는 청빈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예와 덕으로서 통치를 행했기 때문에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민족들도 유우의 덕에 감화되었고 이에 선비, 오한, 부여 등의 무리들은 모두 때맞추어 조공을 하고 감히 변방을 소란스럽게 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남궁에 불이 나는 바람에 황제였던 영계는 관리 중에서 승진하여 추군에 보임된 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궁전을 수리할 돈을 내놓으라고 강요했는데 유우의 청렴함은 황제도 알고 있었는지 유우에게는 특별히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합니다. 이후 유우는 기주의 감능상으로 전임되었으나 병환 때문에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유우는 고향으로 돌아온 뒤 항상 몸을 낮추고 검소하게 생활하였고 고향 사람들과 즐거움과 근심을 함께하며 명성과 지위로 자신을 높이지 않으니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숭배했다고 합니다. 고향에서의 유우의 명망이 어느 정도였냐면 고향 사람들은 서로 간에 소송할 일이 있으면 관리에게 가지 않고 유우를 찾아갔다고 하며 유우가 이를 논의해 판결을 내리면 모두가 그 결과를 존중하여 따랐고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우는 고향에서 잘 지내고 있었으나 중평초 황건적이 난을 일으켜 기주의 여러 군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기주의 감능국도 큰 피해를 입어 혼란스러워졌기에 감능의 관리와 백성들은 올바른 통치를 행했던 유우를 그리워하였고 이에 조정에서는 고향에 있던 유우를 불러 다시 감능상으로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다시 감능상이 된 유우는 나물 반찬과 밥만 먹는 검약을 실천하며 백성들을 다스렸고 이에 곧 감능국은 안정을 되찾으니 조정에서는 이를 높이 평가해 유우를 불러들여 황실의 종실과 외척을 감시하는 직책인 종정에 임명했다고 합니다. 중평 2년 양주 지역의 변장과 한수의 난이 발생한 뒤 진압이 되지 않자 조정에서는 거기장군 장원을 파견하였는데 장원은 양주로 향하기 전에 오한족 돌격기병 3,000명을 징발하였으나 지급하기로 한 품삯과 분량을 주지 않았기에 이들은 불만을 품고 그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기회를 틈타 장고와 장순이라는 인물이 불만을 품은 오한족들을 끌어들여 반란을 일으켰고 10만에 이르는 무리를 이끌고 유주 계연으로 들어와 성곽을 불사르고 백성들을 약탈했으며 오한 교위를 포함한 수많은 관리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건은 스스로 천자라 칭하고 장수는 위천장군 안종왕이라 일컬었는데 각 지역에 공문을 보내서 망조가 든 한나라를 대신해 자신들을 섬기라고 했다 합니다. 게다가 장순의 명을 받은 오한족 초왕 등이 복이 5만 명을 이끌고 기주와 청주로 난입해 수많은 관리와 백성들을 학살하니 말 그대로 유주, 기주, 청주 일대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물론 공손찬이 중간중간에 장순과 오한족의 군대를 격파하며 명성을 높이고 있었으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유주자사 시절 북방 이민족들에게 은덕을 쌓았던 유우를 유주목으로 임명해 파견합니다. 공손찬은 오한족들과 여러 차례 전투를 치르며 증오하게 되었기에 오한족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려고 했으나 유주목이 된 유우는 공손찬과는 달리 먼저 계연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해산시켜버리며 북방 이민족들에게 신뢰와 은덕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리고는 오한족 초왕 등에게 사자를 보내 조정의 관대함을 보여주며
그들의 죄를 덮어주겠다고 한 뒤 장고와 장순의 목에 현상금을 걸어버리니 장고와 장순은 오한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병정을 넘어 달아나 버렸고 그 무리들은 모두 항복하거나 흩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중평 6년 결국 달아났던 장순은 자신의 수하 왕정에게 죽임을 당했고 왕정은 장순의 목을 유우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우의 활약으로 장고, 장순의 난은 진압되었는데 공선차는 자신이 개고생하며 장고, 장순의 군대와 오한족과 싸우고 있는 도중에 유우가 나타나 그 공을 다 가로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우를 적대시했고 이는 곧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유주 지역은 이민족들의 영토와 인접하여 유지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해마다 기주와 청주의 조세를 떼어서 그 비용을 메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란으로 인해 곳곳에 길이 끊겨 제대로 된 보급이 오지 못해 유주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유우는 직접 나서 백성들에게 농사짓기를 권하고 감독하였으며 상곡에서 이민족들과 거래를 하여 이윤을 남겼고 어양에 풍부한 소금과 철을 유통시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유우의 통치로 유주는 점차 풍족해졌고 이 소식을 들은 청주와 서주의 선비와 백성들이 황건의 난을 피해 기부해 왔는데 그 수가 100만여 가구였다고 합니다. 이에 유우는 온정을 베풀어 그들 모두를 거둬들이고 거주지를 주어 생업에 종사토록 하였기에 이주해온 자들은 마치 자신의 고향인 것처럼 유주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우는 여전히 검약하게 생활하며 헤어진 옷과 집신을 신었으며 밥을 먹을 땐 한 가지 이상의 고기를 상에 놓지 않으니 사치스럽게 지내던 호족들도 유우를 보고는 마음을 고쳐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공손차는 세력을 모으며 자신의 힘을 강대하게 하는 데만 힘써 수하들이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니 그들은 백성들의 터전을 침범하며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백성을 아끼는 유우와 막 나가는 공손찬의 사이는 점차 악화됩니다. 십상시의 난으로 대장군 하진이 죽고 그 틈을 타 동탁이 정권을 잡아 횡포를 일삼았기에 원소를 위시한 반동탁 연합군이 거병하여 동탁의 군대와 접전을 치렀는데 동탁은 낙양을 불태우고 황제인 헌제를 데리고 장안으로 천도해버렸기에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이에 초평 2년 원소와 한복 등은 헌제는 나이가 어리고 생존의 유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종실의 어른인 유우를 황제로 추대하자는 결론을 내린 뒤 낭낭태수 장기를 보내 유우에게 이를 알렸는데 유우는 장기의 이야기를 듣고는 분노하며 거절합니다. 그리고 유우는 전주와 손운 등을 몰래 장안으로 보내 헌제를 찾아가게 했는데 당시 헌제는 동탁을 속여 동쪽으로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전주 등을 만나보고는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헌제는 유우의 아들인 유화가 마침 조정의 시중으로 있었기에 유화를 불러서 자신의 뜻을 말하며 유우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자신을 영접하라고 명합니다. 이에 유화는 장안을 빠져나가 유주로 가던 중에 경유지인 남양에 잠시 들렸는데 그 지역은 원술이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유화는 원술에게도 도움을 얻을 겸 자처지종을 설명해 주었는데 이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원술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유화를 인질로 삼은 뒤 유우에게 사자를 보내 유우가 병사를 보내면 함께 서쪽으로 가서 헌제를 영접할 거라 알립니다. 그리하여 유우는 아무 의심 없이 기병 수천 명을 남양에 보냈으나 원술은 수천 기병을 자신의 휘하로 흡수해버리고는 입을 닫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공손차는 이것이 원술의 거짓말임을 눈치챘고 유우가 출병하여 원술과 힘을 합칠 것을 걱정해 유우에게 기병을 보내지 말라고 했으나 유우가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자 먼저 선수를 쳐 동생 공손월과 병사 천여 명을 원술에게 보내 그를 돕게 하고는 유우의 병사들을 빼앗으라고 조언을 했기에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안 그래도 나빴던 유우와 공손찬의 사이는 극으로 치닫습니다. 기주를 차지한 원소와 공손찬은 하북을 두고 끊임없이 전투를 벌였기에 유우는 공손찬이 필요 이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데다 공손찬이 원소를 꺾어버리면 다시는 제압할 수 없게 될 것이라 생각하여 그가 군을 징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지급하는 군량을 점차 줄였는데, 이는 형식상 유우가 공손찬의 상관이었기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손찬은 유우의 명을 어기고는 백성들을 강제로 징집하고 식량을 약탈했으며 이민족들과 교역을 하기 위해 운송하던 물품들을 여러 차례 빼앗는 일까지 저지릅니다. 이에 유우는 조정에 공손찬이 노략질을 저지른 일을 상세하게 적어 상주하였고, 공손찬도 똑같이 조정에 상주하여 유우가 군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서로를 비방했다고 합니다. 유우는 공손찬이 계속 자신의 명을 어기자 토벌하기로 마음먹고는 은밀히 위유를 불러 이를 논의했는데, 위유는 이제 천하 사람들이 공께 귀부하고 있는데 모신과 조화가 될 사람이 없어서는 아니 됩니다. 공손찬은 문무와 재력이 뛰어나니 비록 작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용인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했기에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평 4년 겨울 결국 유우는 공손찬의 횡포를 참지 못하고 10만여의 군세를 이끌고 공손찬을 공격하러 나섭니다. 그런데 이때 정서라는 인물이 유우에게 공손찬이 비록 잘못이 있다 하나 제명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명공께서는 먼저 공손찬을 타일로 행실을 고치게 하지 않으시고 내부에서 군사를 일으켰으니 나라에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의로 공손찬과 대적하신다면 반드시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간언했으나, 유우는 정서가 일이 임박해서야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것을 보고 군의 행군을 막을 목적을 가졌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참수하였고, 군사들에게 나머지 사람들은 다치게 하지 마라, 죽이는 것은 오로지 공손찬뿐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공손기라는 인물이 유우 휘하에 있었는데, 공손찬은 평소 공손기를 같은 성실하여 두토히 대우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손기는 유우가 공손찬을 치려는 것을 알아채자마자 사람을 보내 공손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유우의 공격이 기습적으로 행해졌고 공손찬의 수하들은 모두 밖에 흩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공손찬은 도망치려고 했는데, 유우는 전투에 익숙하지 않았고 일반 백성과 가옥들을 아꼈기 때문에 화공을 써서 공손찬을 섬멸하자는 의견을 무시했다 합니다. 이로 인해 공손찬은 전율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정예병 수백 명과 함께 대기를 하다 바람에 맞춰 불을 놓아 화공을 쓰고는 그대로 유우의 군대를 향해 돌격해 들어갑니다. 공손찬의 엄청난 무위로 인해 유우의 군대는 크게 박살나며 흩어졌고, 유우는 도망쳐 유주 상곡 고용현으로 달아났으나 공손찬은 끝까지 유우를 쫓아가 그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공손찬은 유우를 계연으로 데리고 온 다음 죽이지 않고 주의 문서들을 맞도록 시켰는데, 마침 조정에서 단원을 사신으로 보내 유우에게 봉업을 더해주고 육주의 일을 감독하게 하자 그제서야 공손찬은 유우의 영향력이 자신을 위협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공손찬은 조정의 사신인 단원을 위협하여 유우를 처형하게 했는데, 그 죄목은 유우가 원소와 짜고 황제가 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약에 따르면 공손찬은 유우를 햇볕이 내리쬐는 저작거리에 두고는 만약 유우가 천자가 될 사람이라면 하늘은 비를 내려 그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말했는데, 가뭄이 들고 더위가 더 심해지니 마침내 유우를 처형했다고 합니다. 영웅기에 따르면 유우가 죽자 송근, 장일, 장찬 등의 인물들은 분노하며 공손찬 앞으로 나아가 온갖 말로 공손찬을 비난한 뒤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우는 덕으로 사람들을 다스려 민심을 얻었기 때문에 북쪽의 주에서는 유우의 은덕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 유우가 죽자 많은 사람들이 몹시 슬퍼했다고 합니다. 유우가 죽은 뒤 그의 수하였던 선우복, 선운 등은 공손찬에게 복수할 마음을 먹었고, 여기에 북방 이민족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염류라는 인물도 동참합니다. 그리하여 염류 등은 이민족과 한족 수만 명을 모아 공손찬의 장수인 의양태수 추단과 싸웠는데 전투에서 승리하여 추단과 그의 병사 4,000명을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오한족 초왕은 유우의 은덕을 잊지 못하고 있었기에 기병 7,000여 기를 이끌고 지원을 왔으며 마침 유우의 아들 유화는 원순에게서 도망쳐 원소에게 있었는데 원소는 이를 이용해 유화와 장수 9기를 보내 이들과 연합하게 합니다. 본래 원소와 공손찬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상황이었으나 흥평이년 유우의 복수를 위해 모인 연합군 10만 군세가 공손찬을 포구해서 공격해 2만 명이나 되는 공손찬의 병사들을 죽여버리니 이 시점을 계기로 하북의 판세는 원소 우세로 바뀌게 되었고 공손찬은 역경으로 도망쳐 농성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유우의 죽음이 공손찬의 패망을 불러온 것입니다. 영웅기에 따르면 유우가 연주 동군 박평연의 현령이었을 시기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며 덕을 보이니 경내에 도적이 없고 재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하며 이웃 현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 농지를 황폐화시킨 뒤 박평연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나 박평연에는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오소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소를 잃어버렸는데 유우의 집에 있는 소의 체구와 털 색깔이 자신의 잃어버린 소와 똑같았기 때문에 유우에게 소를 내놓으라고 하자 유우는 아무 말 없이 곧바로 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중에 자신의 소를 되찾게 되었고 이에 유우에게 돌아와 사죄했다고 하니 유우의 성격이 얼마나 관대하고 인자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유우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